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17일 날 있었던 오피스 아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타일 탐색기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매일 경신되는 핫과 탑피드, 이 부분은 원래 돼야 되는 거였는데 버그였죠. 버그가 수정됐다 라는 얘기고,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퍼지 스타일 서치, 이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저도 강조 몇 번 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이고 실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기능이에요. 트라이 스타일 버튼으로 마지막 프롬프트에서 바로 적용되는 빠른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을 권장하는 미드저니 권장사항 정도입니다. 미드저니에서 한번 알아보면 핫피드와 탑피드가 데일리하게 변경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퍼지 서치 기능을 이야기한 건 여기에 있는 서치바를 말해요. 이 서치바에 포토그래픽이라고 집어넣으면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srf 시드들이 이렇게 검색이 된다 인 거고, 애니메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이 나옵니다. 재밌는 검색 키워드는 요 컬러예요. 블루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블루에 관련되어 있는 키 컬러가 블루인 srf 시드들이 쭉 이렇게 검색이 되고, 레드도 검색이 되고 그린도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특정 컬러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무지개 색이 나오는 srf 시드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srf 시드는 무한에 가까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검색이 힘들었는데 요 퍼지 서치 기능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게 미드저니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미드저니에서 실험을 권장하는 이 트라이 스타일 같은 경우엔 마지막 실행한 프롬프트는 큐트 걸이에요. 트라이 스타일에 마우스를 오버를 시켜보면 마지막 실행시킨 큐트 걸과 현재 이 srf 시드가 합쳐진 형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시도해보라는 실험은 이런 거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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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여러 개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프롬프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쉽게 다양한 srf 시드가 들어간 하나의 프롬프트로 실행된 결과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프롬프트를 가지고 srf 시드를 다양하게 입력해서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셔라. 저도 비슷한 실험을 늘 권장하는 편인데, 이렇게 다양한 srf 시드로 생성을 하고 이거 중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눈에 띌 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방금도 보면 굉장히 실사가 잘 나오는 srf 시드죠. 이 srf 시드 더보기에 남겨 놓을게요. 이렇게 실사가 잘 나오는 srf 시드 흔하지 않습니다. 더보기에 남겨져 있으니까 꼭 챙겨가세요. 좀 더 많은 스타일이 추가될 예정이고 세트가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피스 아워에서는 밝혔는데, 실제로 아침에 2배로 확대가 됐어요. 현재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탑재되어 있는 srf 스타일의 개수는 14만 개입니다. 처음에 10,000개였고 7배 확대됐다가 더블링으로 2배 확대돼서 현재는 14만 개의 srf 스타일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srf 스타일 14만 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유저가 srf 마이닝 했을 때 10만 개까지 갈 때 거의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바로 2주 만에 14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미드저니 내부에서는 미드저니 AP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돌리면 계속 나오는 걸 테고, 시스템 안정화가 되고 나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스타일 랭킹 대회와 더 다이나믹하고 실험적인 스타일도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피코드 이미지 랭킹 하듯이 스타일도 랭킹을 해서 유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스타일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과, 다이나믹하고 실험적인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존의 srf 시드에 존재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볼만한 스타일들만 좀 골라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적응을 했으니까 좀 더 파격적인 스타일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화 및 프로필 얘긴데 피코드 관련된 얘기예요. 개인화 프로필 제작을 위해서 더 나은 툴을 작업 중인데, 현재 개인화 프로필 툴은 이미지 랭킹이죠. 두 이미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혹은 스킵하는 거. 목표는 단순한 1대1 비교를 넘어서 더 직관적인 설정 방식을 제공한다는데, 지금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런 방식보다 더 직관적인 설정 방식이라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더 나은 툴 작업이 커스텀 스타일 프로필 제작과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커스텀 프로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글로벌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중요한데 그거 말고 멀티 프로필로 추가 삭제가 가능한 멀티 프로필을 커스텀 프로필인 거예요. 더 나은 툴이라고 하는 이 툴을 실험적으로 커스텀 스타일 프로필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러면 글로벌 프로필은 현재와 같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안정화가 되면 글로벌 프로필도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나은 툴의 초기 버전은 프로필 설정을 개선한다.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인 거고 개인화 품질의 향상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V8에는 그게 목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개인화 품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화 품질에 관한 내용은 그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개인화 품질의 향상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가 유추가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개인화가 좀 더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측정 방법이 발견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방법으로 측정을 했더니 현재 개인화 품질이 최상급이 아니다 라는 거죠.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7.1 혹은 8을 만들다가 방법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방법으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방법을 찾고 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와 소셜 기능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용자 프로필과 팔로우 시스템 재도입 예정이다. 인데 사용자 프로필이 뭐냐 하면 내 퍼블릭 프로필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그 프로필 어디 있냐면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고 어카운트 세팅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퍼블릭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내가 공개한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퍼블릭 프로필이고 다른 사용자의 퍼블릭 프로필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클릭해서 아이디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퍼블릭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클릭하는 거 방법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요 회원을 팔로우를 한다든지 라이크를 남기는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요. 보고 오신 것처럼 현재 사용자 프로필은 기능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약간만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팔로우 시스템을 재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재도입이라고? 언제 도입했는데? 라고 물음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과 비슷한 이유로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들 팔로우하고 따라다닐 수 있게 링크로 따라갈 수 있게 해놨었는데 미드저니 기능이 늘 그렇듯이 설명이 거의 없이 그냥 기능만 어느 날 뚝딱 만들어놔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UI 업데이트 되면서 은근슬쩍 사라진 기능이에요. 이제는 니즈가 좀 다시 생겨서 요걸 다시 재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인스타그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중심으로 특별한 글을 쓰는 건 아니고 글은 프롬프트고 좋아요 남기고 누군가 나한테 좋아요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팔로우하고 팔로잉하고 이 정도의 기본적인 소셜 기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에 프롬프트 배틀 기능을 검토 중인데 이건 팔로우 시스템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채팅에서 프롬프트 배틀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렇게 프롬프트 배틀을 하고 나서 그 상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프롬프트 배틀은 디스코드 기반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예전부터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미드저니가 굳이 이렇게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민 안 해도 됐던 게 디스코드 자체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됐는데 웹페이지로 오면서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거죠. 결론적으로 팔로우 시스템을 재도입하고 프롬프트 배틀을 하면 사람들끼리 인스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오피스아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급 생성 모드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됐고 유연성과 제어력을 집중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웹사이트 소셜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얘기를 하다가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다음에 나올 점점점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장님의 말실수 같은데 이게 아마도 7.1에 들어갈 핵심 기능 같아요. 고급 생성 모드. 목표는 유연성과 제어력인데 이거에 대한 뇌피셜은 뒤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UI가 일부 개편될 예정인데 드롭다운 과밀 방지를 위해서 사이드바가 적용된다. 특히 와이드 모니터 환경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롭다운 박스 과밀 얘기가 보통 이렇게 보실 텐데 이렇게 보실 때는 특별히 티가 안 나는데 지금 화면은 녹화를 위해서 확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100%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여기에 있죠. 그럼 얘가 왜 과밀이냐 하면 드롭다운을 하시고 폴더를 같이 누르시면 폴더가 드롭다운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끄면 드롭다운이 나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과밀은 이 부분이 중복해서 사용해서 폴더를 열고서 필터를 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과밀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을 뭐 이쪽으로 숨길 수 있거나 꺼내 쓸 수 있게 이런 사이드바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드 종류가 많아져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혼합 피드를 고려 중이다. 이건 어디 얘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For you, random, hot, top, like. 오피스아워에서 과밀이라고 말하는 건 스타일도 요게 있고 이미지도 같은 피드가 존재하죠. 비디오도 같은 피드가 존재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걸 트리 구조로 생각을 하면 스타일 밑에 4개의 피드 보이는 건 4개인데 여기에 2개가 더 있으니까 6개의 피드가 있고 이미지에도 보이는 건 5개의 피드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7개의 피드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다른 걸 보여지는데 중복해서 보여지는 이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이 과밀돼서 혼합돼서 보여지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명할 때 이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쪽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직접 보게 되면 이쪽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친구조 수정을 좀 할 계획인가 봅니다. 버전 7.1 진행 상황에 대한 노티스인데 현재 7.1 모델은 훈련이 되고 있고 테스트 중이다. 인데 저번 주 오피스아워에 이 7.1 RC 버전이 선택이 됐고 곧 발표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델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걸 훈련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훈련, 그 다음에 테스트, OK가 나면 그 다음에 발표의 과정을 거쳐요. 모델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접근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선택했고 그걸 훈련하고 테스트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된 개선 내용으로는 드래프트 개선이 유망해 보인다고 하는데 미드저니의 이 드래프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에서 사용된 디스틸레이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은 기존 모델을 정제를 해서 모델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든 다음에 이걸 돌려서 이 모델의 90% 정도 성능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정제 과정을 잘 하면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잘 하면 90%였었던 성능이 95%나 98%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제 기준에서 보면 드래프트 모드가 처음 나왔을 때 미드저니의 한 80% 정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봤을 땐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점차 좋아지면서 현재는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7.1이 나오면서 요거보다 좋은 95% 정도까지 나온다. 요런 얘기입니다. 미드저니 사장님의 특유의 밑자락이 이제 여기부터 깔리는데 주요 의문이라는데 이건 미드저니 사장님의 고민사항이에요. 7.1이 훨씬 나은 모델이 될지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변화일지가 궁금하다 인 건데 뭘 하는데 갑자기 이러지? 라고 하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 이게 way예요. wa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 방법인데 현재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프롬프트 입력하고 파라미터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갑자기 방법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전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고급 생성 모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폭이 크면 7.1이 아니고 별도의 브런치로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건데 방법적으로 바뀌니까 기존 사용자들이 너무 헷갈리면 7.1이 아니고 뭘로 내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버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죠. 고급 생성 모드가 뭔가 결과물에 대한 컨트롤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입력 방법이 현재 프롬프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 입력을 해서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진다 한들 미드저니의 쉬운 UI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서 컴피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텐데 뭔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는데 그간에 7.0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뭘 다른 걸 준비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면 소규모 모델은 검증이 완료되었고 강력하다. 그리고 대규모 모델 확장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데, 미드저니가 보통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본 모델, 작은 모델 하나에서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OK가 되고 나면 이걸 미드저니에 굉장히 다양한 미약 모델로, 전체 모델로 확대를 합니다. 소규모 모델은 이거 얘기고 대규모 모델은 이거 얘긴데, 여기서는 OK가 나서 현재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또 다른 밑자락이 깔립니다. 다만 기존 시스템 구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형 모델이 큰 성능 향상을 낼지는 불확실하다. 자신은 없어요. 근데 미드저니 업데이트 히스토리를 보면 요거는 사장님의 엄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불확실하면 7.1에 대한 개발을 아예 진행을 안 했을 거예요. 뭔가 확실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약간의 사장님표 엄살입니다. 향후 1, 2주 내에 더 명확해질 전망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음 주쯤에 7.1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버전 8 로드맵에 대한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대폭적인 변화에 V8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대폭적인 변화인데 뭔지 모르죠. 얘는 나와봐야 나옵니다. 7.1은 V8 일부 기능을 V7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서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고급 생성 모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V8은 개인화 품질 상한선과 전체 성능을 모두 끌어올리는데 기대를 한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개인화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생겼고, 현재 그 측정상 최고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V8에서 이걸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겠다 라는 계획인데, 이 측정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은 공개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드저니는 뭔가 찾기는 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 2주째 비디오는 안 좋은 소식만 있네요. V8 발표 이후까지 비디오 개발은 사실상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일단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핸들링은 멈춰 있다는 얘기고요. 소규모 수정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버그픽스 수준이고, 주요 작업은 V8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버그 수정을 제외하고 모델과 화질 이런 것들의 개선 작업은 당분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집중 영역은 스타일 탐색기, 개인화, 고급 생성 모드, V8로 나눌 수 있는데, 스타일 탐색기 같은 경우엔 별도의 TF가 꾸려져서 모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UI 플러스 SRF 시드 보강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갈 거고, 이 발전은 정말 좋게 수치화가 됩니다. 어떤 수치화가 되냐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SRF 시드의 개수가 보이죠. 이런 이유로 스타일 탐색기 같은 경우엔 꾸준히 혼자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화에 관련된 얘기는 갑자기 개인화 측정 방법을 찾은 것 같고,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7.1이거나 8을 개발하다가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7.1이나 8과 관련되어 있는 업데이트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독립적으로 뭔가가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고급 생성 모드인데, 어드밴스 크리에이션 모드인데, 제 예측으로는 얘 이름은 ACM 이런 식으로 지어질 것 같아요. 미드저니 개발팀이 네이밍 센스가 굉장히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고급 생성 모드고 어드밴스 크리에이션 모드, ACM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V8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고, 생각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게 나올 거다. 아직 실체가 없는 계획 발표 같은 내용이긴 한데, 메타의 협업으로 메타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쓸 수 있어서 기존까지 알고는 있었는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못 실행했었던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V8에 구현할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에 몇 번 없었던 자이언트 스텝이 V8에 나올 거라고 믿고 싶고 기대도 합니다. 이번 시간 9월 17일 날 있었던 오피스 아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타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미드저니는 앞으로 거의 매주 스타일을 2배씩 추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오피스 아워에는 고급 생성 모드라는 사장님의 말실수로 등장한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나올지 도통 모르다가 요번에는 정말 말하다가 하면서 말실수긴 했어요. 얼마나 고급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고급입니다. 얼마나 고급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댓글에 고급 가지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